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현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 애노드의 새로운 메디에이터로 PDA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발표에 좀 이해를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EBFC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고 왔습니다. 엔자이매틱 바이오 퓨어셀은 연료전지의 한 종류로 특정한 형태의 전기학적 디바이스인데요. 일반적인 연료전지랑은 다르게 비금속 촉매가 아닌 효소를 촉매로 사용하여 전기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학적 디바이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효소를 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효소의 기질 선택성으로 인해 멤브레인을 좀 제거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디바이스의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자이매틱 바이오 퓨어셀의 특성으로 인해 바이오 컴패티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련된 쥐에 이식하거나 아니면 달팽이, 조개 등의 생체에 이식하는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루코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자이매틱 바이오 퓨어셀의 경우 곡스를 촉매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곡스는 글루코스를 산화시키는 바이오 애노드의 촉매로 사용되고 높은 길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촉매의 활성이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곡스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산화시키고, 이 산화시킬 때 남은 전자를 전극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반응에 가장 메인으로 주관하게 되는 효소의 코팩터는 FAD라고 불리는 플라빈 아데닌 디글루타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응식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반응과 같이 글루코스를 FAD가 산화시키면서 글루코나톤으로 바꾸고, 이때 FAD는 글루코스에서 프로톤 2개를 받아가지고 이전자 반응하며 FADH2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FAD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FAD의 경우 글루코스가 두꺼운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자 전달이 좀 원활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곡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전자 전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 일렉트로 트랜스퍼, DET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전자 전달입니다. 이 직접 전자 전달의 경우 곡스, 즉 효소 내부에 있는 코팩터가 산화환원 반응을 하고 거기서 생성된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되는 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곡스의 경우 코팩터의 위치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곡스 내부 두꺼운 단백질 껍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 전달을 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다르게 메디에이티드 일렉트론 트랜스퍼, 즉 메디에이터를 새로운 전자 전달 물질로 도입하여 하는 전자 전달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MET 방식의 경우에는 전자 전달함에 있어서 새로운 메디에이터라는 새로운 물질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 코팩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자를 전극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에이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페로신 유도체나 아니면 루테늄, 오스뮴 콤플렉스 같은 메디에이터들은 가격이 비싸고 폭식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플란트블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걸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EBFC의 가장 큰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본 연구에서 생체 적합한 물질인 폴리도파민을 새로운 메디에이터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폴리도파민의 경우 일단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로 체내에 존재하면서 이 도파민 이온을 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도파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을 연결 조건에서 두게 되면은 처음에 최초에는 투명 색깔이 있다가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자가 고분자가 되며 중합이 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색깔로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XPS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파민에 달리는 아민기가 폴리도파민이 되면서 고리가 닫힌 현상이 나면서 카본과 니트로젠의 본드가 생기는데요. 이 본드가 형성된 걸 통해서 폴리도파민이 형성되었음을 추가로 알아냈습니다. 폴리도파민 메디에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폴리도파민 같은 경우 0.15V 부근에서 가역적인 레독스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반응은 이전자 반응으로 폴리도파민에 있는 피논 부분의 OH가 5로
상하되면서 나오는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메디에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인 포텐셜 레인지에서도 약간 적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에이터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산화 반응의 경우, 산화 반응의 메디에이터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코팩터보다 어느 정도 파지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곡수에서 사용되는 FAD 경우 약 AGACL 기준 마이너스 0.2V 부근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D에는 0.15V로 좀 더 파지티브한 포텐셜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 메디에이터로 적용되기로 적합한 포텐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폴리도파민을 이제 직접적으로 메디에이터로 적용하여 촉매를 구성하여 봤는데요. 서포터로 CNT를 사용하였고, 그 이제 폴리도파민 메디에이터로 사용하고 곡스를 이제 효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PIR 바인더로 사용해서 촉매를 구성해서 이제 전기화학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폴리도파민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CNT 곡스의 경우 GOR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폴리도파민을 메디에이터로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메디에이팅 반응을 하면서 GO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완전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멤브레인리스 플로우셀 킷을 제작하여 이제 평가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때 에노드 촉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한 폴리도파민을 적용한 곡수 촉매를 사용하였고요. 이제 캐소드 촉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BOD 촉매를 사용했는데, BOD는 이제 빌리르기 옥시데이즈라고 멀티커프 옥시데이즈 중에 하나인데, 산소를 환원시키는 반응을 주로 하는 흔한 촉매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 2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완전지의 경우 에노드와 캐소드가 서로 경쟁 반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에노드 촉매의 가장 큰 성능 확인 위해서 BOD의 성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인 O2가 세츄레이션된 조건을 완전지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추가적으로 ABFC의 가장 큰 목적인 임플란터블을 좀 목적으로 둬서 체가 좀 비슷한 조건인 에어 조건과 중성 조건에서 완전지 테스트를 2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오토 컨디션에서 보면은 PD에 사용한 촉매의 경우 이제 135.15 마이크로와트, 면적당 마이크로와트라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에어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성능 저하 없이 81.51 마이크로와트, 면적당 81.51 마이크로와트라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종합해드리면,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은 EBFC의 바이오 에너지 쪽에 적용되는 새로운 바이오 컴패티블한 메디에이터로 폴리도파민을 제안하였고요. 이 폴리도파민은 도파민으로부터 쉽게 합성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제 0.15V 부근의 레독스 반응을 보여 가역적 레독스 반응을 보여 메디에이터로서 사용되기에도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적용 가능성 판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테스트 진행하였는데, 에어 조건에서 면적당 81.5 마이크로와트라는 좋은 성능을 보인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이게 퓨어셀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글루코즈를. 근데 글루코즈를 이제 퓨어셀 말고 글루코즈를 산화하면서 글루코즈에서 산화된 프로덕트는 여기에서는 별로 퓨어셀 관점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글루코스를 이제 퓨어셀 연료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여기 테스트할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글루코마 락토닌인데, 사실상 그 큰 영향이 있는 물질은 아니라서 저희 시험에서는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글루코즈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는 사실 밸류어블한 게 딱히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에 그 수치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 80, 1점, 저 수치가 다른 퓨어셀에 비해 좀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엔자이매틱 바이오퓨어셀의 경우 완전지 성능이 이렇게 마이크로와트 단위로 보고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엔자이매틱 바이오퓨어셀의 파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양성훈입니다. 재밌는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연구랑 완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그럼 실제 저희 몸속에서 그런 효소가 결국 전자를 주거나 받아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미디에이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구성한 엔자이매틱 바이오셀의 메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총매에 담지되어 있는 형태고요. 즉 체에 돌아다니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 조건이 실제 체액 조건이라고 가정해서 일단 했는데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체액이 즉 피라고 가정하면은 피가 어느 정도 중성 조건을 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정을 하면은 혈관이 존재한다고 할 때 혈관 외벽에 이렇게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으면은 이 사이로 혈액이 흐를 때 서로 이제 메디에이팅 반응을 통해서 프로틴이 이동하는 형식으로 퓨어셀이 구동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궁금증은 그 효소가 원래는 결국 이제 정교합 반응을 통해서 저희 몸속에서도 에너지를 형성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폴리도파민이라는 걸 써서 그걸 이제 미디에이터로 쓰신 거잖아요. 네. 몸속에서는 실제로 그런 전자나 프로톤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걸 혹시 알고 싶어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일단 시스템 자체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전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코스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효소가 그 글루코스를 대사화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나트로 바꾸게 되고, 이때 나오는 전자를 폴리도파민이 받아서 이제 저희가 전극으로 담지되어 있으니까 전극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캐소드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프로톤 이동 같은 경우는 전 간의 거리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혈관벽 같은 데다가 심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저희가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로 구동시키고, 프로톤 트랜스포트는 혈관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도 질문은, 아까 이제 락톤 같은 글루코스에서 옥시데이션 되면 나오는 게 유용하게는 쓸모가 없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실험을 할 때 가령 지금 가운데 멤브레인이 없으니까 에노드에서 생성된 게 캐소드 쪽으로 가서 리버스 리액션으로 그냥 ORR 말고 전류를 내지는 않는지, 혹은 만약에 이제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배출된다면 그게 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같은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문은 멤브레인이 없으니까는 이제 에노드에서 생성된 반응물이 세퍼레이터 없이 바로 캐소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락톤이 생성돼서 다음에 걔가 캐소드로 가서 다시 리덕션 되는 반응을 하지는 않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효소 같은 경우는 기질 선택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연료를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게 가장 특징인데, BOD 같은 경우는 산소만 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서포트에도 저희가 전극 쓰잖아요. 카본 전극이나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게 많은 부분 리버시블한 반응이면 혹시 그게 그냥 효소 반응 말고 전기학 반응으로 서포트에서 반응되지는 않나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반응되기에는 너무 미약한 전류라서 카본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포텐셜 레인지로 그렇게 많이 변하지도 않고요. 네네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뭐 유해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락톤 많이 나오고 하면. 일단 유해할 정도로 대량으로 생산되려고 이제 엔자이매틱 바이오프로세스를 삽입하게 되면 인체보다 클 정도로 네. 이제 혈관에 거의 막힐 수준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근데 그걸 되게 열심히 전환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벌써 돼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